예, 그러면 증시 방향성 가늠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내 증시 지난 금요일까지 10월 마지막 거래일까지 속을 많이 썩였는데 일단 오늘은 좀 반등을 합니다. 이 반등에 대한 의미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지난 금요일 날 좀 인위적으로 많이 뺐다라고 저 보고 있었는데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사실 좀 다행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까지 만일 또 그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 정말로 10월에 이어서 11월에도 증시에 대한 그 변동성이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날이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좀 반등을 해주면서 뭐 이런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장이 되어버렸는데 제 경험상 뭐 시나리오상 뭐 안 좋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폭락했던 기억은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시각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오늘 갖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는데 사실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홍콩도 그랬고 중국도 그날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 뭐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지금 엔트그룹 상장에 대비해서 자금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엔트그룹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 증시 동시 상장인데 지금 일반 공모 중국에서 그 3,200조 원의 자금이 유입될 정도로 인기가 높고 홍콩에서도 오늘 기사 보니까 190조 원이 좀 자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 증시 이제 상장된다면 시가총액 1위에 오를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아무래도 인덱스 펀드, 뭐 지수를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에서는 이것을 좀 매입해서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현금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또 매도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것은 역시 11월 미국 대선에서 사실 뭐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겠지만 근데 지금까지는 바이든이 뭐 좀 더 우세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격차를 좁히는 그런 지역이 경합 지역에서 나타나면서 오히려 이제 바이든 후보가 압승하는 전략에는 좀 차질이 빚어지면서 오히려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든지 신승하든지 아니면 불복할 수도 있는 그러한 그런 결과를 예측하는 그런 또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기관 외인 동시 매도를 하지 않았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뭐 역시 유럽 지역에서 지금 상당히 안 좋은데요. 그렇지만 미국도 지금 10만 명에 가까운 하루 확진자 수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바로 또 이제 봉쇄령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또 구실을 좀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는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종합해 보면 사실 11월 초반에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해결되거나 이제 시일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면 그런 것이 되기 전까지는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대선에 대해서도 다시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둘 중에 누가 되더라도 대선이 끝나면 좀 불확실성이 잦아질 것이다. 변동성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그 말미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이 점점 좁혀진다면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압승을 하지 못하고 뭐 엇비슷하게 이기거나 아니면 또 우편 투표를 깠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불만을 제기한다면 이제 불복 가능성으로 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자 스탠스는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사실 지금 많이 대비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제 변동성은 잦아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일단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일단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재료가 노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시나리오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가든지 지금 시나리오를 세웠던 것 중에 하나는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재료가 노출될 건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후보가 압승하지 못하고 뭐 거의 뭐 비슷한 수준에서 이긴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할 수 있다. 뭐 그거는 뭐 지금까지 다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고, 여기에 신용 등급이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연장되면서 하락할 수 있다. 그러면 또 급락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있는데,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러한 시나리오, 그다음에 상당한 우려감들은 10월 증시에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됐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투자자들께서도 미리 대비를 많이 하셨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때문인데요. 그리고 따라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좀 염두에 두시고, 다만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선거 직후에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일단 선거 전에는 이것이 어떤 투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못했지만 바로 부분 봉쇄령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 경우는 지금 좀 전에 한 며칠 전에 봤던 것처럼 유럽 시장에서 부분 봉쇄령이 재개되자 또 급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 시장도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확대되는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만일 변동성이 확대해서 하락한다면 저는 매수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항상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면 결국 또 그 다음에 나올 것은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투자 스탠스는 지금은 이제 현금 비중을 유지한 상태에서 약간 보유 관점, 주식은 보유 관점으로 좀 가져가시고, 혹시라도 기회가 돼서 매수 찬스가 온다면 저점 매수에 좀 주식을 추가한다, 이런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대하시고 있는 것이 내년 1월장이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가 없는 1월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신다 그러면은 주식은 지금은 보유 관점에서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특히 좀 인상 깊었던 게 지난 금요일장에서 개인이 1조 4천억 원을 갑자기 순매수 대규모로 가져가는 바람에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이제부터는 그러면 다시 사야 되나 싶기도 하고 좀 그러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 읽으셨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11월 증시 좀 어느 쪽으로 방향성 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방향성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뭐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은 아니고 그렇지만은 보유 관점으로 계속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뭐 10월 내내 매도하다가 그날 이제 매수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싸 보이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냐. 여기에 지금 아직 결론은 났지 않았지만 대주 조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그날 상당히 또 작용했지 않느냐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께서 오히려 이제 단기 매물을 좀 출회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뭐 이런 면에서는 단기 매매로 지금 대응하시는 거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렇게 뭐 예전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를 한다고 해서 지수가 바로 올라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 오히려 미국의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재료가 사실 이제 하나 둘씩 풀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가 흐름이 이제 우상향으로 전환될 때쯤에 오히려 이제 국내 증시도 동반 상승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들의 또 이렇게 매수세에 대한 또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미국 대선과 관련한 부정적인 그런 영향 아니면 뭐 시각들이 너무 장시간 되면서 사실 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도가 좀 많이 둔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약간 현금만 갖고 있는 투자자들의 약간 불안감이 또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저점 매수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시장에 아직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가 아니라 주식 비중을 좀 확대하는 그 시작점으로 좀 삼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짧게 그러면 얘기를 해보죠. 앞에서 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갑자기 작아졌다가 요즘에는 이게 불만이다 보니까 뭐 5억 원으로 뭐 절충안 만드는 방안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글쎄 이게 또 시장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게 될지 3억에서 5억으로 늘어났으니까 조금 안심해도 될지 아니면 여전히 이거는 뭐 고삐를 죄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물 출회 가능성을 대비해야 될지 어느 쪽이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 그 글로벌 시장이 폭락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만 그 코스닥이 상승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주주 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여당 대표의 말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일단 시장에는 일부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10억이 되든 5억이 되든지 간에 일단 지난해에서도 10억이었지만 대주주 요건이 되지 않으려는 그런 회피성 물량은 지난해에도 출회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일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장기간으로 호재성 재료가 되지 않고 단기 재료에 그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것이 증시에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재료 노출에 따른 오히려 매물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사실 코스닥이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하루 좋다 하루 나쁘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최악의 상황까지도 약간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담보 비율 하락에 따른 그런 반대매매 출회 이런 게 가장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아직은 그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대비를 좀 하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지난 3월처럼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으실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오히려 그 저점 매수로 좀 이제 다가오는 변동성에서는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좀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종목별로도 몇 개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LG화학인데요. 여기는 실적도 잘 나오고 석유 화학 부문에서 특히 인상적인 실적을 내긴 했는데 아무래도 배터리 사업부 물적 분할이 뭐 센티멘트가 무너지다 보니까 뭐 주가 역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장중에 58만 8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낙폭을 조금은 만회했는데요. LG화학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분할 이슈가 일단은 사실은 이제 종료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하루 이틀 더 뭐 좀 더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LG화학 주가에는 분할 이슈보다는 이제 향후 실적 전망 그리고 전체 지수 흐름이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물적 분할을 통해서 회사가 노리는 것은 결국 경영권의 그런 위협 없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연간 3조 원 이상 투자를 꾸준히 해야 되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향후에는 좀 더 형성될 수 있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또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분할에 관련한 이슈는 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이익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으면서 그리고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인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 한 2조 4천억 원 그리고 내년은 3조 3천억 원 그리고 내후년은 3조 8천억 원을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실적 전망만 본다면 주가에는 뭐 크게 하락할 만한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 화재와 같은 그런 단기적인 이슈가 좀 발생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뭐 펀더멘털이 뭐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이런 투자 심리에는 조금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것이 뭐 추가적으로 더 발생되지만 않는다면 현 주가 수준에서 큰 하락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예. LG화학 이렇게 살펴봤고요.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반도체 쪽으로 수출은 많이 회복을 했는데 10월 반도체 가격이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역시 연말 그리고 내년 1월 정도까지는 좀 걱정이 다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10월에 그 디램 그 고정가가 전월 대비 한 8.2% 정도 하락을 한 건데 사실 디램 가격은 지속적으로 좀 안 좋을 것이다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한 1분기 정도쯤에 저점을 잡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 게임기에 대한 그런 디램 수요가 더 좋다면 그런 것은 약간 좀 실적에는 좀 커버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는 것이 컨센서스였는데, 사실 뭐 고정가가 하락한 원인은 아무래도 고객사들이 이미 충분한 재고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나타내 주는 거고, 그리고 보수적으로 이제 구매 의지가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도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12월까지도 일단 추가적 하락은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컨센서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체 이제 크게 두 개 업체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좀 서로 좀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펀더멘탈은 오히려 상당히 좋은 편인데, 지금 이건희 회장의 그런 사망에 관련된 상속세가 사실 그 기준가가 산정 시기가 사망 전후 2개월 평균 종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약세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2월 25일까지 삼성전자 주가의 그런 평균 종가를 이제 나타내야 되는데 1,000원당 상속세가 무려 1,500억 정도가 위아래로 지금 변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이 올라가면 상속세가 1,500억이 더 증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현상으로 봤을 때는 상속세 기준일까지는 좀 주가가 약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투자자들의 공감대가 있고요. 그렇지만 12월 말에 또 배당을 노린 투자도 증가할 수 있으면서 결국은 영향력이 좀 줄어드는 12월 중순부터는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 발표 이후에 사실 상당히 좀 자금 조달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약세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10조 3천억 원을 이제 두 번에 나눠서 이제 지급을 하는데 약 한 8조 원 수준을 미리 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이익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는 상황에서 차입 또는 재무적 투자자들의 그런 도움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이런 이슈가 좀 또 잠잠해지면 좀 더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내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종목들 살펴봤고요. 정말 이거는 짧게만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 교촌치킨의 교촌 F&B 일반 공모주 청약이 내일부터 시작인데 좀 이번 IPO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공모 예정 밴드는 상당히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희망가가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한 12배에서 14배 사이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나 보면 해마로 푸드 서비스가 지금 현재 한 3천억 정도 시총입니다. 근데 만일 공모가 제일 상단으로 이제 공모가 된다면 시가총액이 한 3천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요게 PER로 아까 14배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내년이라든지 아니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10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충분히 적정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러나 여기서 점상을 간다든지 공모가에서 2배 이상 상승한다 이럴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해마로 푸드 서비스 보다는 언택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더 있어서 PER 배수가 좀 더 높아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4천억 정도의 그런 시가총액이라면 적정한 수준이다. 그래서 4천억 이상 많이 나온다 그러면 매도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교촌 F&B IPO 관련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